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저희 KCTV 제주방송과 3다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제주 도의원을 대상으로 제주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45명 가운데 건강상 이유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44명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주요 현안별로 제주도의원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바로 현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44명의 도의원의 답변 내용을 보면 찬성이 우세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현 정국과 맞물려 도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내년 7월보다는 차기인 민선 10기 2030년 7월에 대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양적 분석을 좀 이렇게 해본다면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이 56.8%, 반대가 40.9%, 찬성 의견이 15.9%포인트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정당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당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데요. 민주당 의원에서는 찬성이 63.0%, 반대가 37.0%,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54.5%, 찬성이 36.4%로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왔고요.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그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도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 제주도정이 제시한 목표 시점인 2026년 그 7월에 그 출범해야 된다는 응답은 29.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차차기 도정 출범 시기인데 2030년 7월에 출범해야 된다는 의견은 56.8%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좀 내년에 출범하는 게 낫느냐, 2030년에 출범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2030년이란 의견이 27%포인트 높게 나온 점이 특징입니다. 좀 앞에 그 기초자치단체 찬반 의견 그리고 도입 시점 이 두 가지 그 조사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도의원들은 그 민선 8기 도정 핵심 그 정책인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좀 2030년 정도로 약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이거는 역시 그 현 정국 상황을 이렇게 감안한 결과로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아까 그 기초자치단체 찬반 그 의견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던 민주당 의원에서가 2030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가 59.3%로 이렇게 좀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좀 그것만 보더라도 지난 그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 정국 속에서 사실상 2026년 7월에 그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역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회의론 내지 그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고, 또 그게 점점 대선과 연결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7월 내년에 도입을 하는 건 힘들다라는 게 이제 도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도 이 도입 시기를 이제는 조금 연기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그 마지노선을 일단 8월까지다라고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조기 대선이 끝난 다음에 8월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그때 2030년이냐 2026년이냐 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행정구역에 대해선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선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세계 기초자치단체안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도의원 정수입니다. 현재 유지안을 선호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도의원 정수가 45명,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의원 정수가 1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이자 제주도정이 수용한 세개안, 동제주시, 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나왔고 네. 그리고 2개 기초단체 제주시, 서귀포시 김한규 의원이 쪼개기 금지 법안인데 22.7% 그리고 4개 이상도 11.4%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겠다가 6.8%가 나왔는데 저가 눈길을 가는 건 모르겠다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도민들이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 방향에 대해서 네.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2년 넘게 이 문제를 접해온 도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아직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도의원 정수 문제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된다가 63.6%, 민주당이 55.6%, 국민의힘이 72.7%가 나왔고 나머지는 일몰 교육위원이 일몰되는데 그 5명을 제외한 40명이 전체가 18.2% 그리고 현행 그대로도 13.6%가 있는데 뭐 현행은 뭐 그렇다 치는데 또 현행을 유지한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그만큼 제주도에서 치열한 경선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도의원들이 기득권을 고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단지 문제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고비용 정치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데 도의원들은 공감하고 있다는 데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뭐 다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 행정구역 몇 개로 나누는 게 좋은가에서 그 3개로 나누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건데 59.1%라는 그 3개 안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좀 약간 훨씬 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개안이 권고안이 결정된 게 2023년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초에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3개안을 수용한다 했고 또 정부에 3개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도민 홍보를 했습니까? 뭐 자생단체, 뭐 민간단체, 도의회 할 것 없이 이 3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한 도민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를 못 넘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도민을 설득하고 도의회를 설득하는 데 있어 갖고 뭔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의원 정수 문제 불암철 국장은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그 이회가 이렇게 생기면 도의원 정수는 광역기회인 도의원 정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현실적인 면을 그대로 도의원들도 좀 생각은 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생겨나면 도의원은 줄여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좀 약간 빠져나갈 뭐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2번 그 보기였는데 그래서 일몰되는 교육기원 5명을 제외하고 40명 안도 이렇게 툭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응답은 18.2%로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 결과를 굉장히 그 좀 현직 도의원들의 통 큰 결단, 좀 대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 저는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좀 앞선 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입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30년이라고 많은 좀 많이 이렇게 응답했거든요. 당장의 내년은 아닐 아니다. 것이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좀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에도 선뜻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도 바라봅니다. 네. 이번엔 이 공항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찬반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성이 좀 우세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주의 오랜 갈등 이슈인 그 제주 그 제2공항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54.5%가 찬성, 40.9%가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찬성 의견이 13.6%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좀 이 답변 결과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의외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 그 지위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고 또 민주당의 기류가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대부분 반대 또는 유보적 또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왔는데 막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정당별로 그 교차 분석 결과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44.4%, 반대가 51.9%에서 반대 의견이 살짝 한 7.5%포인트 정도 높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찬반이 팽팽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국힘은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이런 찬성률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현재 진행되는 그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34.1%.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약간 긍정적 취지의 답변이죠. 이 답변 응답률은 6.8%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론이 74%에 이뤘고요. 그다음에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라는 긍정적 답변은 22.2%로 나왔는데 저는 이 22.2%도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바랍니다. 자, 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그 약간 입장 차가 크게 엇갈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이 이제 44.4% 조금 적었지만 51.9%보다 반대보다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어차피 기본 고시가 나왔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제 준비서가 제주도에 제출되는 과정이 돌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는 건설을 반대할 수는 없다. 단지 그 이후로 연결되는 게 신중하게 시간이 걸려도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고시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고시 전에 이걸 했으면 또 다른 수치가 나왔을 텐데 이제는 고시가 돼버렸고 그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답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제주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환경 영향평가 준비서가 이번 연휴 직전에 제주도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제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첫 단계로 평가 협의회
구성돼야 합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아마 조만간에 구성될 거로 봅니다. 네.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그렇죠. 일입니다. 이 평가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게 최대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라든지 용암동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을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성 문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그 내용들이 평가 항목에 이렇게 포함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환경영향 평가 초안 작업이 아마 진행될 거로 봅니다. 초안이 진행된다면 다시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이 결과를 반영해서 바로 본안 용역 본안 진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이렇게 나온다면 도의회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서가 최종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고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렀거든요. 종전까지는 국토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제주도가 키를 갖고 제2공항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동안 제주도가 이렇게 많이 믿었던 부분은 도의회에서가 좀 약간 문제가 조금 더 있으면 무조건 부결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반대단체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결코 이렇게 도의회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제동을 건다는 이런 보장은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문제는 검증 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변수가 도출하냐. 이거는 확실한 근거, 정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확실한 근거 내지는 결정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검증의 시간 이렇게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가 되니까 이제 12명 정도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밝히고 있고 조만간 구성이 될 텐데 접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반대단체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발표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압박일 수도 있고 벌써부터 이제 그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 항목들을 집어넣을 것이냐부터가 논란이 일 거고 그리고 그 논란을 거쳐서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도의원 정수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니까 지금 현 도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또 극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까지도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그 지사가 자꾸 얘기했던 제주도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검증의 시간, 이 검증의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냐, 협의회 구성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활 민원과 관련된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입니다. 버스 요금과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내용인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다소 우세했고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 300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54.5%, 반대가 45.5%로 찬성 기간이 9.0%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간 의견 분포도 거의 비슷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55.6, 반대 44.4, 국민의힘은 찬성 54.5, 반대 45.5% 조사돼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들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정부가 이거 왜 하냐, 하지 말아야 된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찬성 입장이 9.0% 높았다라는 부분은 의원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 제주도가 도정이 내세웠던 그 논리에 수긍을 하고 있는 건지는 궁금하지만 앞으로 이 5월에 이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주목이 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을까. 한 번에 텀을 뒀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고지 증명제는 뭐 도의회에서부터 이게 제기가 됐고 뭐 지금 헌법소원까지도 가 있지만 부정적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1600cc 이상으로 개선된 그러니까 적용 대상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56.8, 반대가 43.2%, 그리고 찬성 의견이 13.6%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 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 70.4%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63.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정당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적용 대상을 개선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버려라. 이런 부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아니라 같은 의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0.0%. 그러면 월등히 높았다. 현행 유지가 29.5%,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15.9%가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 차고지 증명제가 효과가 다 됐다. 이제 정책으로서의 실효를 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도의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일반 도민들도 이 의견이 맞는 게 도의원들이 반영을 해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 그 제2공항 입장과 마찬가지로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도의회의 그 약간 좀 정확한 그 입장과 태도가 뭔지 약간 좀 모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공식 회의석상 분위기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딱 부러지게 나는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또는 찬성합니다라고 정확하게 한 의원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물론 반대한다는 의원은 정확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좀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입장은 안 밝혔지만 비판적 목소리, 난색, 왜 하필 이 시기냐 이런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이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부분 언론에서는 약간 부정적 기류가 좀 강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도도 좀 나왔고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요. 그런데 막상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입장이 좀 높게 나왔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외였고 또 그동안 우리가 그 도의회의 메시지를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좀 다시 한번 좀 재고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좀 약간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차고지 증명제 역시 이것도 뭐 1600cc 이상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굉장히 좀 높았고 반면에 이런 그 제도 개선에 그칠 게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는 쪽도 굉장히 좀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좀 아까도 아쉬운 게 좀 결론은 집 없는 서민, 청년, 원도심 주민들만 좀 차별하는 이런 그 차별적 정책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정이 당당하게 얘기를 못할까? 이런 도의회 다수 입장이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도정도 이걸 겸허히 수용하고 좀 어떻게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건데 그동안 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찬반 논쟁 폐지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닌가. 도의회가 보다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저희 속내를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출연자께서는 이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달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월 이번 달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엔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로 그 당장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가결을 하더라도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적용 아니라 시점은, 약간 좀 유예하고 그 적용 시점은 약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조건부 의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도의에서 그 진행된 이 설문조사 결과도 아마 그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요금 인상의 필요성 내지 그 타당성은 일단 뭐 제주도에서 제시한 내용이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주도 요금이 가장 좀 낮다는 점, 그리고 2014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그 인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결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그 증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아마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아마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제시하는 안 중에 뭐 버스 그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과도한 재정 부담 때문에 불가피에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동의를 못 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뭐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동의 못 하고요. 다만 그 심의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점은 좀 해줬으면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대중교통 이용자는 그야말로 탄소 중립 실천하는 시민들이거든요. 네. 모범 시민들인데 이분들에게 오히려 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이 페널티를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그 이 부분을 적절히 좀 뭐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도의에서 제기됐던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이 부분 적용 시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그 심의 과정에서 해서 적절한 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결론은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차피 안건이라는 건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뭐 한도 끝도 없이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잠정 유보 내지 유예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저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날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 버스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저희들이 팡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단지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SOC, 그러니까 뭐 BRT를 넓히고 뭐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확대, 무료 승차를 확대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탄소 중립을 지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만 인상해버린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좀 제가 신뢰성을 안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안 하거든요. 먼저 대책을 마련해 놓고 나서 이거를 요금을 인상을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요금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다. 저는 그 상태로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도 인상은 하되 유예하고 그 시기는 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들불 축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넣으며 논란이 있었고 날씨로 인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도의원 역시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그 결과가 아마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한 들불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59.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예. 찬성한다는 의견은 34.1%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이 26.0%포인트 이렇게 좀 높게 나왔는데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51.9%, 예.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이 무려 72.7%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또 그 들불 축제라는 명칭을 이렇게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사용해도 좋은가? 이걸 물었더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0.0%입니다. 지속 사용,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은 41.0%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63.0%,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이 63.6%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견을 단순 그 양적 분석의 그 데이터만 갖고 하면 약간 좀 왜곡될 소지도 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 앞에 둘불축제 디지털 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명칭 그대로 하자는 그 이유는 블로키, 오름 블로키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그 전제가 있는 그 답변으로 이렇게 분석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주 둘불 축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좀 부정적 시각이 좀 많았고요. 그러면서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이 높은데 이와 더불어서 그 오름 블로키에 대한 그 약간 존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직도 좀 강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정체성은 상실됐고 방향성은 잃은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최근에 도민체전 하면서도 그 드론쇼, 그 디지털 쇼로 이렇게 펼쳐 보였는데 그것과 지금 둘불축제에서 보여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뭔가 좀 방향성을 좀 명확히 가져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불축제라는 게 제주 고유의 농경 문화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거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특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갖고 특히 원래 날씨 때문에 또 열리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런 응답이 나왔다라고 보이고, 지금도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칭은 들불을 놓게 되면 이 명칭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디지털로 갔을 때는 이 명칭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저는 도의원들 공감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주도와 제주시가 진짜 심각하게 이 과정 원탁했던 그 과정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쉬운 게 들불 축제가 끝난 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회 같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로 갈런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축제 명칭은 그대로 갈 건지 다각적인 토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하루속히 좀 냉정한 평가를 거쳐서 어떻게 좀 재정립해 나갈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차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중심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고요. 2번째는 불사용 문제인데 오름 블로키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불사용까지 그 프로그램까지 전부 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런 콘텐츠로 갈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2번째는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현재 3월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월대보름, 당초에는 정월대보름 그 들불 축제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럼 굳이 그 불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정월대보름으로 다시 이렇게 환원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논쟁이 됐던 그 명칭 사용 문제도 좀 빨리 그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얘기도 없다라는 건 솔직한 얘기로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회를 열었을 때 나와 쏟아질 그 비판 또는 비난에 대해서 마음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빨리 평가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문제를 갖고 수경 원탁회의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불 놓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디지털 이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날씨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다시 한번 원탁형 수기 회의든 아니면 도민공청회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빨리 거쳐야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가서면 또 축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빨리 밟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후한 점수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긍정적 응답은 25.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54.5%. 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18.2%, 모르겠다는 2.3%로 조사가 됐는데 지사가 뼈아프게 느낄 부분이 정당별로 봤을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군이라고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 비율이 44.4%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0%보다 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지사한테는 뼈아픈 부분이지 않느냐.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72.7%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를 내렸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27.2%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뭐 정책이란 건 그 순간 이 설문조사가 들어간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타날 수 있지만 우군 쪽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라는 건 지사가 심리적 타격을 많이 입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힘은 너무 냉정하다. 긍정평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봤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그 태도 유보층의 그 답변이 18.2%인데 이걸 뭐 긍정에 이렇게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반대의 그 비율보다는 좀 약간 낮게 나온다. 그래서 약간 오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다. 또 이 찬반에 자신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비율이 약간 미흡하게 나온 것도 그렇지만 같은 당 소속인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혹평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결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의원 중에서도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또 선거 때 같이 연계해서 같이 그 선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도의회에 입성한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판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라는 건 잘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평가가 아까 분함철 국장도 뭔가 그 나름대로의 그 약간 그 추론을 이렇게 제시하던데 저도 약간 정책 성과와는 약간 무관한 평가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도의원과 지사와의 그 관계, 그럼 도의원 개인이 지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호불호, 아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도정 질문 할 때마다 약간 얼굴 붉히는 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약간 좀 그런 경색된 그 분위기가 표출됐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이런 그 평가가 약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그 언론 3사의 그 제주도형 현안 인식 조사는 그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좀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이렇게 표류되고 그다음에 그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그 대선 전국에서 지역 공약은 어떤 식으로 제시돼야 되고 또 도정 운영, 특히 민선 8기 도정의 임기가 지금 3년째, 이게 3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그 도정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제시돼야 되는가. 또 하나는 그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그 설문조사는 시의적절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대화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에서 좀 많은 좀 쓴소리도 이렇게 좀 나왔고 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도정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소 그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도민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하는 그 대의기구의 의견, 대의기구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심기일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그 도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좀 조사 결과 보면 의외의 그 결과가 많았는데 그만큼 뭔가 도의회의 메시지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자칫 좀 왜곡해서 전달될 소지도 굉장히 크다. 앞으로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룸에 있어 갖고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정확히 냈으면 좋겠다. 선명성과 명확성의 원칙을 갖고 의정 활동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시점인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제주도정도 자기들의 정책을 미흡한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도의원들이 자기 소속 정당 또는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아직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속한 정당에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의 현안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게 대선 공약에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은 오영훈 도정이 중요할 때가 아니라 도의원들이 더 중요한 시기다. 그만큼 도의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 그리고 정책적 대안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소중한 나침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